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고품격 정책 시사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와 미국의 차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격 사건 이후에 나타난 두 나라의 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에 최근 총격 사건이 있었죠. 미국은 수시로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23일자 경향신문에 이대건 논술 고문님의 아주 좋은 글 하나가 실려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총기 사건이 나면 총을 쏴는 시민이 더 늘어난다. 위험을 느낀 시민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총을 찾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총기의 보유는 정당화되고 누구든지 쉽게 총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사회는 더 위험해진다. 반면 어떤 사회에서는 총기 사건이 나면 총을 포기하는 시민이 늘어난다. 위험을 느낀 시민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 총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총기의 규제 강화는 정당화된다. 그리고 개인이 총을 손에 쥐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그 결과 그 사회는 더 안전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자가 바로 미국적 현상이죠. 그리고 후자는 뉴질랜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자 독식의 각자 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둔 사회 공공성 강화 방식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가 있죠. 바로 북유럽 아니겠습니까? 북유럽의 대표 국가 노르딕 모델의 상징 스웨덴입니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님이 최근 연구를 위해서 스웨덴에 가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지금 인구 10만 명쯤 되는 도시에서 살고 계신답니다. 한 달쯤 지나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실제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칼럼으로 소상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의 제목은요. 북유럽 스웨덴 생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여러분 아시죠? 소개합니다. 깔끔하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죠. 마차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새가 날아든다 마차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격으로 50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자 뉴질랜드 시민들이 총을 자진 반납하고 있다는 건데요. 총기를 줄여야 총기 사고도 줄어든다는 사회적 합리성을 따른 아주 건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뉴질랜드 총리도 자동 및 반자동 소총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시중에 놔두는 총기를 되사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총기 사고가 총기 보유 욕구를 자극하는 미국식의 악순환과 구분되는 방식인데요. 이게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연대적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식과 달리 뉴질랜드의 방식은 사회 연대성 그리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차께서 해주셨습니다. 마차가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뉴질랜드의 총리입니다. 뉴질랜드 총리께서 기존에 이 자동 총기는 전부 다 정부가 다시 사들이겠다 이런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었어요. 네.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뉴질랜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총을 지금 자진 반납하고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회마다 다 다른데요. 각자 도생하는 사회인 미국 모델. 이 미국 모델은 개인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게 바로 미국 모델이죠. 반면에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회 바로 뉴질랜드 모델, 북유럽 모델인데요. 개인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총기를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도 총기를 내려놓고 결과적으로 우리 공동체에는 총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더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공동체, 연대, 공존, 행복 이런 단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북유럽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연대와 행복의 나라.
북유럽 모델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인데요. 오늘은 3월 23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칼럼을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은 북유럽 스웨덴 생활 첫 한 달입니다. 제가 칼럼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한 달 생활이 어떻는지. 네. 길거리 풍경을 보자. 우선은 한국에 미세먼지가 별로 없다. 어릴 적 당연하던 푸른 하늘. 그러나 그간 잃었던 것을 낯선 곳에서 만난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되게 느긋하다. 햇살이 좋으면 강변 산책로로 많이 몰린다. 자전거도 많다. 한국에선 왜 그리 바쁘게만 살까? 오히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느라 푸른 하늘을 잃어버리고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악순환에 덫에 빠진 건 아닐까? 여기선 엄마들이 아이를 유아차에 태워 다니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아빠들도 많이 몬다. 육아휴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남성이고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도 부부가 곧잘 분담한다. 차들은 사람에게 양보한다.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면 달려오던 차들이 멀찍이 멈춘다. 미안할 정도다.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강엔 다리가 셋 있는데 하나는 승용차가 못 다니게, 다른 하나는 자전거와 사람만 다니게 했다. 차보다 사람이 존중받으니 사람 사는 곳 같다. 아, 부럽다. 제일 부러운 거 미세먼지 없는 나라 스웨덴. 네. 그죠? 네. 미세먼지 나 지난번에 정말 제주도에 미세먼지 특보가 떠가지고 정말 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제주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 정말 우리 어릴 적에는 미세먼지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 정말 푸른 하늘 늘 보고 살았는데 우리 강수돌 교수님 스웨덴에 가셔서 이제 한국의 옛 모습을 그리고 있군요. 네, 비교 대상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 한 5년 사이에 제 친구 2명이 스웨덴으로 각각 이민을 갔어요. 아, 진짜? 네,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스웨덴. 네. 제가 덴마크를 한 석 달 전에 갔더니 정말 덴마크는 전부 다 자전거 천국입니다. 누구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자전거를 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나 건강해 보이고 정말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비가 보슬보슬 내려도 그냥 자전거를 다 타고 다니고 자전거 행진이 멈추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처럼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 저 다시 태어나면 저도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태어나가지고 저도 엄마 아빠 유모차 몰고 다니는 그런 아빠가 한번 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주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프랑스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니까 엄마와의 그 교대 때문에 회사에서 그 플렉서블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 연휴 유연 근무. 네, 유연 근무제를 해주니까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랑 교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사회에서 보장이 되니까 맞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네. 엄마 아빠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아침에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네. 그 어린이집에 그러면 조금 늦게 출근하고 또 한 사람은 일찍 출근하되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아이를 또 찾아오고 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가 차 운전하는 거를 잘 안 하고 싶어요. 차 운전하다 보면 너무 소위 말해서 더러운 꼴을 많이 봐요. 정말 더러운 꼴 많이 보면 창문을 씩 열더니 담배꽁초를 틱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그런 거 정말 보기 싫거든요. 네. 그리고 창문 열고 침 뱉고 이런 거 있죠. 요새도 그러나요? 그런 사람 아직도 많아요. 특히 제주도에 놀러 온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허자나 하자 운전하는 네, 그 있죠. 렌터카. 네. 렌터카 몰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 중에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남은 나라에서 놀러 온 중국인이 발했어요, 속으로. 우리 청년들이 저런 모습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네. 정말 그런데요. 또 얼마나 또 하자 모면요. 뭐 여행 와서 흥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칠게 몰아요. 너무 거칠게 모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보십시오. 승용차가 오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먼저 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미안할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좀 이런 나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라에 이제 살 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10년 안에 이런 나라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도 복지국가가 되면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운전하면서도 좀 더 품격과 예의를 갖춘 국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염치를 아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하는 국민이거든요. 네. 우리 연대가 없이 경쟁만 있으니까 맞아요. 염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가 사람을 저는 더 좋게도 만들고서 나쁘게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원래 이게 스웨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원래 잔혹한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바이킹들이지. 바이킹. 네. 바이킹 할 때 남은 거 다 뺏고 죽이고 바이킹 영화 보셨죠?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양처럼 순하게 얼마나 서로 연대하면서 사랑하면서 삽니까? 너무 부러워요, 마차. 네. 부럽습니다. 계속 갑시다. 네. 네. 칼럼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무렵 집 근처에 있는 생협에 생필품을 사러 갔다. 얼핏 보면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한꺼번에 엄청 많이 사지 않는다. 채식주의자가 많고 4% 이상 알코올은 슈퍼에 없다. 비닐도 잘 안 쓴다. 사람들은 미리 장바구니를 들고 온다. 꼭 필요하면 재생봉지를 쓴다. 빈 병이나 캔을 재활용기에 넣으면 쿠폰이 나온다. 계산대 일꾼은 편하고 친절하다. 낯설어하는 내게 이것저것 영어로 알려준다. 갑질 고객도 없고 직원의 감정노동도 없다. 값을 치르는데 북유럽 물가가 높은 편치고는 그리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나중에 영수증을 잘 살펴보니 물품 목록에 부가가치세가 2종류였다. 한국은 슈퍼나 가게의 모든 물품에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붙지만 이곳은 12%가 기본이고 25%짜리도 있다. 네. 정말 저는 너무 부러운 게요. 그 비닐봉지를 별로 안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 비닐봉지 정말 제주도 정말 속상해요. 제주도는 이렇게 다 섬이잖아요. 네. 섬 뺑둘로 전부 다 이게요. 온갖 쓰레기 천국입니다. 제주도 쓰레기 천국인데요. 그 제주도 쓰레기를 막 압착해가지고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그 들켜가지고 도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망신스러워 죽겠어요. 저는 이제 원희룡이는 행정을 왜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원희룡이. 엉뚱하게 말이죠. 혼나야 합니다. 쪽팔리게. 네. 전 쪽팔리 준 줄 알았어요. 그 제주도 쓰레기라고 라떼로 딱 붙어 있었나 봐요. 맞아. 이 광주 쓰레기라고는 라떼로 안 붙어 있는데 왜 제주도 쓰레기라고 라떼로가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3댐처럼 쌓아놨습니다. 쓰레기를. 근데 이거 줄일 수 있거든요. 일회용품 줄이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불편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가 장바구니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트에서 장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돼. 네. 그러니까 미리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네, 항상 가지고 다니죠. 그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재생봉지, 종이로 된 봉지 네. 그런 거 써야죠. 종이 봉지는 뭐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비누로 이것 없어지지도 않고 네, 맞아요. 큰일이에요, 정말. 그리고 저는 계산대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이 감정노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참 마음에 들어요. 불필요하게 감정노동 하는 것도 서로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쟁하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들 긴장해 있고 조금만 마음에 거슬려도 뭐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갑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 자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점원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친절하되 감정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친구나 방문했을 때 편안하게 대하듯이 서로 그냥 그렇게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낀 게 마트 계산원 같은 건데요. 네. 거기는 항상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앉을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자 자체가 없어요. 진짜. 네. 그럼 하지에 계속 피가 몰리니까 정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나이 들면 하지 정맥류 생기고 그런다. 건강이 다 안 좋은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 친절하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악순환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과도한 경쟁이 낳은 폐단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칼럼 보면서 굉장히 좀 몰랐던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유럽은요 부가가치세가 무지 비쌉니다. 이게 물가 비싼 게 다 부가가치 세금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의외로 이게 이중세금 제도라 이 말이죠. 네. 이중세. 그러니까 생필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5%짜리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많이 붙는 거는 약간 좀 소비성 그런 뭐라고 하나 약간 좀 비싼 거, 공산품 같은 거. 네. 그런데 그렇게 붙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비닐류에도 25%를 붙인다는 게 참 잘하는 것 같은 게 그릇이나 비닐이나 사실 오래 쓰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25% 세금 붙이는 거. 네. 그러니까 좀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은 25% 공산품 이런 거.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 있죠. 네. 이거 전부 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25% 세금 붙이는 거. 그리고 식료품에는 12% 세금이 붙으니까 반도 안 되죠. 네. 그리고 공공수영장에는 이용료에 세금이 없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수영장에 가는데 세금이 없다. 네. 계속 한번 볼까요? 네. 일반 수영장 1개월 사용료가 3만 원 수준이고 세금도 없으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일 수영하라는 이야기다. 이건 마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비에 아무런 세금이 없는 것과 같다. 실제로 수영장에 등록하고 들어가니 별로 북적이지 않았다. 아마 동네마다 공공수영장이 있고 인구 자체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빠들이 남자아이는 물론 여자아이도 데려와 씻는 법, 수영복 입는 법을 가르친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대, 중, 소형으로 나눠진 각 풀장 물이 정말 깨끗하다는 점이다. 수영장 방침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고 강조한다. 풀장엔 화장실도 많다. 절대 물 안에서 실내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이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에 대한 예의인데 정말 이런 걸 철저히 잘 지키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재잖아요, 풀장은. 네. 이 공공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안 매기는 겁니다. 버스 요금에 세금 안 매기듯이 풀장 이것도 공공재다. 풀장을 공공재라고 인정하는 사회. 우리나라에서는 풀장 가려면 진짜 비싸지 않습니까? 좀 비싸기도 하고 무슨 워터파크 같은 데를 가야 하고 그러니까 동네에 일단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한 수영장이 찾기가 되게 힘들죠. 힘들죠. 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에 큰 어떤 아파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에는 풀장이 있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하에 내려가지고 운동하고 출근하고 그런데요.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단지 지하에. 그러니까 이게 주상복합 있잖아. 무슨 네, 네. 트라펠리스 뭡니까 큰 그런데 무슨 타워 이런데 지하에 있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제가 비틀었는데 네. 꿈 같은 이야기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텔에 가야 이런 게 있는데 호텔 가면 너무 비싸죠. 세금도 많이 붙고요. 세금 하나도 안 붙는다. 3만 원이래요. 엄청 싼 거죠. 얼마나 좋아요.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내고 아우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나라 공공수영장, 그러니까 뭐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도 거의 50%싼 가격. 근데 그 애는요 진짜 지저분해요. 왜 지저분한지 아세요? 그 안에서 막 오줌도 싸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오줌 뭐 사놓으면요. 네. 소독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염소 있죠. 염소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염소 소독 액이요. 몸에 닿으면 엄청 세죠. 피부에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애들에게 이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깨끗이 씻어야 되고 애를 깨끗이 씻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몸이 깨끗하고 때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니까 소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탁하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몸에 해롭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더러워지면 우리나라처럼 염소 소독을 막 해야 되는데 이 염소 소독이 냄새가 고약하고 몸에 나쁘단 말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다 끊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고 연대고 이런 게 몸에 딱 배어 있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더라. 조세 정책도 바로 그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더라. 이게 참 부러운 겁니다. 네. 이 칼럼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교육은 아이의 주체성을 잘 북돋는다. 대표적인 예가 16살 여고생 그레타 툰베리다. 툰베리는 작년 8월 무렵 35도 폭염에 시달리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별 대책이 없는 정치가들을 향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 지금도 툰베리는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데모하러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학교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나죠. 야,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이제 수업 아닙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는 아니겠죠? 학교에 싫어서 아니죠. 얘는 지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꿈? 지구를 구하겠다. 야, 이거 정말 원대한 꿈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 릴레이 데모에 앞장선 툰베리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 학교에 가지 않고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 맞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 15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툰베리들이 이런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 그러니까 금요일 등교 거부 및 기후변화 직접 행동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찬반 논란도 많지만 툰베리와 같은 아이들이 곳곳에서 자라나는 게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작가께서 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발언 이제 할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민폐가 아닌 연대를 물려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역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 공공성이 높은 복지국가로 가는 작은 촛불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촛불이 돼야 합니다. 촛불은요,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힘이기도 했지만 또 이 정부를 성공시켜내야 될 AS의 원동력입니다. 네. 지난번에 마차께서 AS 하는 촛불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연대입니다. 네. 촛불은 바로 연대의 상징이죠. 연대해서 횃불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촛불의 연대로 횃불을 만든다. 횃불은 복지국가 혁명이죠. 국민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겁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사는 사회를 제대로 만들려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사회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지구의 행복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강수돌 교수님이 스웨덴에서 느낀 것을 이 칼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자 독식 각자 도생 눈앞의 이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과 복지국가의 꿈을 공유하는 연대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정치와 시청 많이 권해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